네,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방남하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이끌게 됐습니다. 북한은 정상급 인사가 모이는 평창올림픽에 북한 헌법상 수반인 김영남 위원장을 파견함으로써 정상국가임을 과시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오늘 북한 예술단 선발대를 시작으로 이번 주 예술단 본진과 응원단 등 차례로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 전문가와 관련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일단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누구인가라는 걸 좀 쉽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영남 방금 말씀하셨듯이 북한 헌법상 국가 수반 지위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동안 북한 고위급 대표단으로 누가 그 대표로 올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었죠. 김영남도 물론 그중에 후보에 들어있던 인물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김영남은 너무 고령이거든요. 90살. 예, 이제 90대의 인물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북한의 국가 수반이기는 하지만 실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이를테면 미국과 북한 간의 핵 문제와 관련된 무슨 논의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김정은의 그 속 마음을 그대로 와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오지 않게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이제 김영남을 내세웠어요. 그게 결국 어제 밤 늦은 시간에 우리에게 통보를 해왔거든요. 11시가 넘은 시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 시간에 우리에게 통보를 했는지 그게 일부러 우리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다는 흔적을 보이려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진짜 그렇게 고심을 거듭해서 그 결과를 알려준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역시 김영남을 선택한 것은 최근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대표단을 보내고 또 이번에 대표단이 와가지고 자기들 숙소에다가 대형 인공기를 내려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말했듯이 우리는 핵 보유국이지만 우리의 핵무기는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자위적 차원에서 정상적으로 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평창올림픽에 평화올림픽에 우리 선수도 보내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우리 국가를 대표해서 김영남 이 최고인민회의 우리 국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보낸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이 북한의 이 위치를 한껏 보여주고 말하자면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고 있고 핵 문제를 문제 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북한의 실세는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의도했던 뭔가 대화라든지 실질적인 거 얻기에는 좀 어렵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부분은 다양한 가능성이 저는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남 자체가 김정은의 뭐 최측근이라든가 실세는 아니지만 김영남이 북한을 대표해서 뭐 사실 이번 기회에 대화를 하더라도 북한 핵 문제를 깊숙이 논의하는 장은 아니고 서로 그것을 갖다가 분위기를 탐색하는 탐색적 대화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는 김영남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는 김영남이 북한 체제상 형식적으로 대표를 하고 연령이나 경력을 볼 때 상당히 고위급이기 때문에 그 밑에 실질적으로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올 수 있다. 예를 들면 최룡해가 다른 사람 밑에서는 올 수 없지만 김영남 밑에서는 일부 단원으로도 올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김영남만을 현재 통보한 상황이고 그 밑에는 아직 통보를 하지 않은 상황이죠. 아무튼 김영남을 보낸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 북한도 미국 펜스 부통령 수준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그러한 대표를 보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김영남은 어떠한 제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한국 정부를 배려한 측면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재 대상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최룡해나 이제 계속해서 이름이 거론되는 게 뭐 김여정이나 근데 이 사람들이 단원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보십니까? 근데 이분들 경우는 제재 무대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북한이 우리 측에 통보한 이 명단은 김영남만 나와 있고 대표단 3명 중에 고위 대표죠. 3명 중에 나머지 인원이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궁금한 것인데 뭐 거기는 최희라고 하는 북한의 올림픽 위원장이 이게 이제 체육지도위원장이죠. 위원장이 포함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아 보여요. 어차피 체육 행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나머지 인물 속에 말씀하신 최령해라든지 김여정이라든지 이런 어떤 북한의 어떤 실세에 해당되는 인물이 포함될지 여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결국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의 대상입니다. 물론 그 대북 제재 대상이 한국의 입국을 금지하는 대상은 물론 아닙니다. 금융 제재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재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연관된 인물이라고 하는 점에서 부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 이제 우리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개최하고 이걸 마중물로 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초로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 간에 뭔가 대화의 분위기 또 자연스럽게 평창올림픽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이 말하자면 부통령과 김영남이 온다면 자연스러운 대화로 연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과연 우리의 기대대로 갈 수 있을지 여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미국의 분위기가 좀 안 좋다는 이 점이 아닐까 싶은데 펜스 부통령이 지금 앞서서 밝힌 내용을 보면은 본인은 전략적인 인내가 끝났다는 사실을 밝히러 지금 우리나라에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북 정책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 자체의 가능성을 100% 차단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의 흐름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냐? 문재인 대통령께서 12월에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제안하면서 북한을 초청하고 거기에서 미북 대화를 갖는 큰 구상을 이야기했고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과 1월 초에 통화하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인식은 무엇이냐? 연합훈련 중단을 하고 연기를 한 거죠. 4월 달로 연기를 하고 북한이 평창에 오면 만날 수 있다는 그러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는 무엇은 있냐?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북한이 그 기간 동안 도발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바뀌기 시작했냐고 보면은 1월 23일이죠. 북한이 2월 8일을 갖다가 건군절로 지명하고 그 직전부터 퍼레이드, 열병식을 한다는 정보가 계속해서 입수되면서 미국 내 여론이 바뀌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평창에 오고 대화를 한다는 그런 인식을 했을 텐데 열병식을 하고 거기에서 북한의 핵무력을 이렇게 과시, 그러니까 화성 14형이나 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을 갖다가 전시하고 그 다음에 미국을 만난다? 미국으로서는 그 부분은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이러한 부정적인 여론이 지금 워싱턴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저희가 알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또 대응해 나가는 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또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 북한이 김정은이 대표단, 다시 말하면 선수단을 평창에 보내고 남북 대화를 열고 또 이렇게 저렇게 남북 간의 교류 또 오가는 통로가 열리고 의사소통의 채널이 이제 복원이 되고 이런 변화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거든요. 북한은 오히려 자기들은 핵무력을 완성했고 더 강화시키겠다. 그리고 신 교수님 말씀대로 2월 8일 건군절 4월 25일로 지키다가 갑자기 2월 8일로 바꿔서 70주년 대대적인 행사로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김정은의 머릿속에는 신년사에서 밝힌 그런 핵무력을 이제 실제로 보여주겠다. 그러니 이제 우리를 향한 제재와 압박은 이제 내려놓고 오히려 우리의 요구를 수용해라라는 그런 메시지일 가능성이 많아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이 핵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미국이 바뀔 것은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지를 펜스 부통령의 입을 통해서 또는 국정연설을 통해서 이러저런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신 교수님께서는 방금 전에 이 펜스 부통령과 김영남 이 두 사람의 대화의 가능성이 전혀 배제된 건 아니다라고 좀 보셨는데 일단 펜스 부통령이 그 동선이나 이런 걸 가급적이면 좀 마주치지 않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 의미는
정말 만날 이 의향이 전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글쎄요, 만약에 그렇게 미 측이 우리 정부에게 예. 북측 인사와 마주치지 않도록 동선을 좀 조정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북한 인사와 마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로서도 아마 곤혹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는 어쨌든 미북 대화로 연결되기를 원하는데 아예 동선조차 마주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어떤 계기들을 통해서 스쳐 지나갈 수 있을 가능성도 있겠죠. 예. 그렇게 되면 뭐 눈을 마주친다든지 뭐 인사를 한다든지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북미 대화라고 하는 것이 서로의 대화의 필요성은 있고 대화를 하겠다는 말은 하고 있지만 서로 대화의 조건이 다르고 서로 주장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조율되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는 비핵화라고 하는 목표를 지향하는 대화가 이루어지기는 현재 상황에서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라는 생각이 더 많은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이 부분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보면 이번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 그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려는 우리 정부의 어떻게 보면 노력의 하이라이트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정부는 북미 간의 대화라든가 면담 정도를 주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겠죠. 예. 이 부분이 어려운 건데 사실은 우리의 역할을 한번 다시 이제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역할은 여기서 미국과 북한이 만날 수 있게 장소를 제공해두는 주선의 정도 역할, 중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중개의 역할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북한을 다 설득하는 과제가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북한이 뭐 열병식이나 그런 것이 없었다면 만날 기회가 있었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미국의 입장을 한번 보면은 자기들은 북한의 핵무력은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열병식 퍼레이드에서 핵무력을 과시하는데 북한을 갖다가 만난다? 이거는 국내 정치적으로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열병식 자체는 막기 어렵지만 적어도 뭐 화성 14형이나 15형 정도는 가능하면 그걸 갖다가 전시하지 말아라. 그럼 북한이 거기에 수용을 해온다면은 미국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봐라, 우리가 노력해서 북한도 그 부분만큼은 양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남의 장을 갖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좋다. 이런 명분을 양쪽을 위해서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 이 사실 여러 가지 그 대화를 갖다가 만드는 방법은 있습니다. 중재라고 해서 분쟁 당사자의 그 분쟁 내용까지 조정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한국이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누구도 한국에게 그러한 역할을 바라지도 않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개나 주선인데 이것은 굿 오피스라 그래서 만남의 장소만 제공하는 건데 뭐 부동산 중개를 생각하면 쉬울 겁니다. 지금 현재 북한은 핵이라는 부동산을 2억에 팔려고 하고 있고 미국은 1억에 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장소를 잘 마련하니까 1억 5천만 원에 한번 합의를 봐라 이렇게 불러 모았는데 북한이 열병식이라는 걸 함으로써 가격을 1억 5천에서 1억 7천으로 높여놨다. 미국은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열병식에서 핵무력을 전시하지 마라. 한 1,000만 원 정도 깎아주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다시 한번 미국을 대화의 테이블로 엮어내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 바로 지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남북관계의 이번 일주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정말 운명의 일주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정상들도 와서 만나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열병식 논란이 참 많습니다. 근데 북한이 노동신문에서는 아니 열병식 날짜를 가지고 왜 뭐라고 하느냐. 너네가 올림픽 날짜를 바꾸지 그랬느냐라는 억지 주장 아닌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열병식은 뭐 거의 좀 아주 거대하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요. 열병식을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대규모 대대적인 열병식을 할 것으로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리고 이제 2월 8일을 건군절로 이 조선노동당에서 공식 결정을 한 것이죠. 그전에 4월 25일을 쭉 78년부터 쭉 그걸 주 건군절로 지켜오다가 이제 이번에 2월 8일 북한이 1948년 2월 8일 지금 조선인민군을 창군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은 결국은 뭐 말은 평창올림픽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것이지요. 결국 김정은은 신년사를 통해서 2018년이 매우 중요한 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한국에서는 평창올림픽이 열리고 북한은 정부 수립 70주년이다. 또 건군 70주년이다. 그래서 이미 7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할 것임을 이미 예고를 한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압력을 준다고 그래서 또는 우리가 요구한다고 그래서 그걸 바꿀 가능성은 현재는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신 교수님 말씀대로 북한이 최신형 무기를 내놓는 걸 좀 자제한다든지 김정은이 국제사회를 향해서 자극적인 말을 좀 자제한다든지 그런 형태를 보인다면 그나마 좀 낫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북한 핵 문제가 미북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마치 우리 국민들은 북미 대화로 연결되는 것은 핵 문제는 북미 간에 해결할 문제다. 이건 북한의 주장입니다. 핵 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미국과 함께 북한과 대화를 하고 북한을 평창올림픽에 초청을 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당면한 과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북한 핵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그래야 이 땅에 평화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신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열병식이 결국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그 이후에 바로 다음 날 고위급 정상 외교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분위기가 좀 어떨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북한 핵 문제는 우리의 문제다. 이런 문제의식 제기 저도 100% 동의하고요. 그런 기반 하에서 우리도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이번 계기로 해서 뭔가를 풀어보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열병식 수준을 조정하는 노력이 저는 아직도 열려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평창올림픽을 약간 떨어져서 본다면 보다 먼 관점에서 이 문제를 조망한다면 북한으로서는 협상 전략 차원에서 열병식을 하기 위해서 건군절을 갖다가 2월 8일로 조정했을 가능성도 있다. 어떻게 보면 가만히 평창에 와야 되는데 자기들이 뭔가 열병식에서 약간의 그 화성 14형, 15형 전시만 안 해도 엄청나게 평가를 받는 그러한 그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배려를 해줬다는 걸 또 한 번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제스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가능성을 아직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그 부분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는 거고 북한의 협상 전략에 약간은 말려드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수용해서 만약에 북한이 열병식 규모를 줄인다거나 이렇게 한다면 그걸 가지고 다시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가능성은 적지만 아직 살아있다. 그 부분을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또 전체적인 맥락에선 앞서 문성목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핵화란 큰 길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포석들을 우리 정부도 체계적으로 잘 설정을 해서 그 과정 사실 지뢰밭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피해서 전국적으로 비핵화 대화를 열게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 좀 센터장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올림픽이 이제 곧 시작이 되고 아베 총리가 방문을 한다 이래서 상당히 좀 반가운 마음으로 우리가 맞이를 할 텐데 사실 위안부 협정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그 이외에 한국과 미국의 군사 훈련을 조속히 촉구한다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 총리가 올림픽 기간에 평창을 방문해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군사훈련 이야기를 한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일본 언론 보도에서 나온 내용인데 아베 총리가 와서 그 얘기를 할지 안 할지는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한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한미연합연습을 평창올림픽에 평화올림픽, 그다음에 북한의 참가 유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연기를 했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도 평창올림픽, 패럴림픽이 끝나면 바로 곧이어 한미연합연습을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입장에는 전 변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뭐냐 하면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은 평창올림픽 참가도 하고 남북 대화도 하지만 핵 문제는 건드리지 마라. 핵은 우리가 그건 협상의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 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 연습을 한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예. 우리가 핵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 자산, 미국의 핵 우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 핵 미사일을 억제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 미사일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핵을 무용화시켜서 내려놓도록 유도하는 그런 일종의 압박 차원의 조치이기도 하거든요. 아마 아베 총리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 북한의 비핵화, 다시 말하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의 자리로 김정은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한미연합연습, 대북 제재와 압박의 수위를 낮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언급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베 총리가 우리나라 방문을 앞두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건 사실 뭐 외교 관례에 어긋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우리 문 장관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국제 관계에서는 자국의 직접적인 이해가 연락된 부분은 이야기하지만 제3국에 관련된 문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게 어떻게 보면 예양 수준의 그런 게 있는데요. 일본 입장에서 북한의 핵 위협 언급하는 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미일 군사안보협력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미 간의 협력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 해석되면 내정 간섭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발언은 자제하라는 요청을 뭐 이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잠시 뒤면은 이 선발대가 내려옵니다. 예술단 선발대 23명이 내려오는데 전체적인 일정이 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북한 예술단 선발대 23명이죠. 예. 이제 경의선 육로로 내려오게 되고 이어서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삼지연 관현악단이 이제 내일 내려오는 걸로 알고 예.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북한의 이제 응원단이죠. 그다음에 예.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 그리고 민족올림픽위원회, 북한이 이제 만든 예. 그 조직의 대표단까지 앞으로 사흘 동안 북한 인원 한 400여 명이 경의선 육로를 통해서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그 규모의 대규모입니다. 인원이 예. 대규모의 인원이 내려오게 되는데 이제 인원들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아마 이중적일 거예요. 환영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오히려 북한의 체제 선전에 우리가 이용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불편한 심기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역시 어떤 것도 모든 게 다 좋고 모든 게 다 나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최대한 살리고 나쁜 것은 줄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두 분과 함께 남북 대담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